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는 10년 동안 7번이나 야권이 졌던 서울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 도덕적 파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권이 자리서라기보다는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리 앞에서 저를 포함한 야권은 이 점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만 할 겁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야당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혁신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야권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저 안철수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졌듯이 국민만 믿고 간다면 그 어떤 고난과 탄압도 이겨내고 정권 교체라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철수 상록수와 같은 한결같은 초심으로 변함없이 민심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는 10년 동안 7번이나 야권이 졌던 서울에서 야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 도덕적 파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정책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간 1년의 선거에서 대승, 연승에 취해 민심 앞에 교만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로 최선을 다했지만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번 선거는 야권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야권이 자리서라기보다는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리 앞에서 저를 포함한 야권은 이 점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만 할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 승리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연달아 승리하며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민생을 파탄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은 물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야권이 모두 승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길고 험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대장정을 앞둔 우리에게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작은 교두보를 놓은 것이자 겨우 베이스 캠프를 친 것뿐입니다.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야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야권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념적 양극단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나라와 국민을 찢어놓는 분열과 갈라치기 정치,
갈등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패거리 정치는 국민의 외면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신 중도와 실용의 정신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정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야당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로 얻은 반사 이익에 기대서는 더 이상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들보다 유능하고 저들보다 깨끗한 야당이 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치부를 숨기면 우리는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들이 지지층을 겨냥한 꼼수를 쓰면 우리는 국민을 향해 직진할 수 있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진 선거이며 LH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다를 겁니다. 저들은 더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여당 단체장이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도 아니기에 지금의 선거 지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이 모두 합쳐야 비로소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통합의 전제는 야권의 혁신입니다. 혁신 없이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패한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전 내내 과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중심이 됐습니다. 즉,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는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준비를 누가 어떤 세력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거, 즉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드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야권이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세력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넷째, 야권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번영을 위한 전진을 멈추고 급속도로 과거로 퇴보했습니다. 물질적 성장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됐고, 기업 활동은 각종 규제로 위축됐습니다. 국부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부를 탕진하고 일자리를 없애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성장 엔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를 충분히 감당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야당이 제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혁신, 통합, 미래, 그리고 번영, 이 네 단어를 야권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안 세력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만이 대선 승리도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겁니다. 야권의 목표는 대선 승리 자체가 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궐선거에서 패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절박함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행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부정과 음모가 야권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옥죄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저 안철수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졌듯이 반드시 야권의 혁신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제 두 번째 약속 역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믿고 간다면 그 어떤 고난과 탄압도 이겨내고 정권 교체라는 제 세 번째 약속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저 안철수는 더욱더 강력하게 무능과 부패, 오만과 독선의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서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뒤편 백드롭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새한도는 이러한 공자의 말씀을 담은 겁니다. 저와 국민의당의 다짐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 안철수 부족하지만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온몸을 던져 거짓과 위선,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록수와 같은 한결같은 초심으로 변함없이 민심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야권의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